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은하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에 그 연준 의사록에 이어서 지난 금요일에 발표됐던 PCE 물가지수도 이게 뭐 좀 약간 오름세로 반전이 됐는데 요즘 뭐 또다시 말입니다. 2주 후에 있게 될 이 금리 정책의 예측이 동결이 될 것이다라는 쪽에서 0.25%포인트 쪽으로 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좀 기울어지고 있는, 바뀌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장에, 그러니까 금리를 이제 가장 예의주시하는 금융시장에서의 전망은 한 2주 전부터 금리 인상이 가능성이 높아진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최근에는 한 65% 정도까지 인상 가능성, 그리고 이제 그냥 동결 가능성 뭐 한 25%, 30% 정도로 낮아졌거든요. 근데 이런 배경은 사실 연준이 얘기하는 것에 보면은 뭐 그렇게 변화라고 할 수 없어요. 연준은 계속 이런 입장을 취해왔고, 금융시장에서만 연준의 입장과는 반대로 우리는 뭐 금리 동결이고 이제 금년 말까지 최소한 3번 정도는 0.25%포인트씩 낮출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해왔던 거죠. 그랬는데 최근의 경제 지표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이 연준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좀 경기가 둔화되는 것 같지 않다. 또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빨리 내려가지 않는 것 같다. 네. 여기에 이제 또 연준 위원들이나 지역 총재들의 발언들이 계속 강경 발언이 나오면서 이제 금융시장도 이제는 연준의 입장으로 많이 이제 회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벌써 이제 우리 뭐 제플슨이나 하커 이 두 분이 이제 뭐 위원들인데 이제 가버너라고 하죠. 그러니까 연준의 위원들인데 이 두 분도 또 6월에는 뭐 굳이 올릴 필요는 없다. 이런 또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6월에는 올릴 필요가 없지만 7월에 올리면 될 거다. 이런 식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죠. 연준의 입장은 아직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게 더 맞다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연준의 위원들이 거의 다 생각이 같은 것 같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6월은 좀 지나보고 그 다음에 더 자료를 본 다음에 7월에 올려도 늦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6월부터도 0.25는 올려야 된다. 6월에도 이제 이런 의견이 있다. 이 정도 차이여서 현재 확률로만 좀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금융시장에서 바라보는 6월에 0.25%포인트 인상은 한 59% 정도예요, 지금 가능성이. 그런데 더 재밌는 건 7월에 인상 가능성은 75%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6월을 스킵한다 그러면 7월은 거의 확실하게 올라간다. 이런 것이 현재 지금 금융시장에서 바라보는 연준에 대한 전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일상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일상생활의 변화는 오히려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면은 현재와 비슷한 추세로 일상생활이 변화를 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원하는 건요, 좀 아이러니컬한 얘기긴 하지만 연준은 경제가 나빠지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팬데믹 기간에 너무 늘어났던 돈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올라갔고 이 심하게 올라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것이 지금 연준의 입장인데 이 대가라는 게 뭐냐면 실업률이 4% 이상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3.4%인데 실업률도 4% 이상 올라가는 거고 이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경기가 침체에 가까워지거나 또는 약간의 침체를 겪지 않고서는 나오기 힘든 숫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연준이 원하는 건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이제 일상 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제조업은 이미 침체예요. 미국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제품 소비도 침체예요. 근데 이 미국의 경제가 아직도 침체가 아니고 성장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서비스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의
침체까지 와야지 연준이 멈춘다는 거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뭐 여행하는 것을 하려고 그랬다가 이제는 조금 우리 이번 여행 좀 미뤄보자. 또는 뭐 소비 중에서 뭐 식당에 가서 외식을 우리 뭐 가족에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가자.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그냥 집에서 먹자. 이런 식으로 심리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는 연준이 강하게 갈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 말이죠, 저 대표님. 지금 뭐 지난달까지만 해도 대개 예상들은 이번 6월 달부터 동결을 해서 올해 말까지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갈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한 달 만에 이렇게 이번 달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높아졌고 이번이 아니면은 7월 달에 올라갈 확률은 거의 뭐 확실하다라는 식으로까지 뭐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네네.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그 상황을 파악해보면 이런 얘기죠. 연준은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우리 금융시장에서만 어떤 그 희망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금융시장은 설마 연준이 경기가 둔화하는데도 강경할 거냐라고 하는 식의 입장이었는데 그만큼 연준이 경기 침체를 각오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잡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좀 조금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우습게 본 거죠. 그런데 연준은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연준은 그런 입장을 보여본 적이 없어요. 지금 경제가 조금 나빠지거나 약간 둔화하는 것 같으면 여기서 좀 풀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준 경우가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희망사항이 너무 강했고 이제 거기를 좀 뒷받침해줬던 게 이제 금융권, 그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제 파산하면서 또 나타나는 금융권의 위기, 그 다음에 또 정부 부채 상한선 문제 가지고 시끄러우면서 이제 이런 거 보니까. 야, 설마 연준이 이렇게까지 경기가 나빠지는 그런 요소가 많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강경 입장을 갈까라는 그런 희망사항이었고, 이 두 개의 괴리감은 꽤 컸었죠. 컸는데, 이제 금융시장이 연준 쪽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 연준 쪽의 입장을 좀 더 많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방금 부채 한도 관련한 얘기 하셨는데요. 부채 한도 상향안이 이제 거의 해결이 돼서 디폴트는 피할 듯 한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경제하고는 또 어떻게 연관이 되고 우리의 실생활하고는 또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네네. 저희가 한 2, 3주 전인가요? 이 정부 부채 한도안의 그 문제가 왜 생기느냐 가지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때도 얘기를 나눴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경제와 아무 상관없는 또 상관이 없어야 되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 미국에만 있는 현상인데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은 우리 일상생활이나 미국 경제에 영향이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한마디로 정부 부채 상한선 문제는 그야말로 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런 정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부채가 그 어떤 디폴트가 발생하기 전에 타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느 당이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이 만약에 부채 상한선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가가지고 연방 채권의 부도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 양당이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어느 선에서 타협하느냐 또는 타협하는 척하느냐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국 타협하는 척하고 끝난 거죠. 그렇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연방 부채 상한선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이미 승인되어 있는 예산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 정할 때 야 그때 그렇겠지만 또 바꾸자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쇼만 하고 끝난 거다. 제가 좀 너무 심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정부 부채 상한선 문제 가지고 이렇게 금융계와 경제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미국의 정치권에서 좀 이렇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일이에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이 정부 부채 상한선 문제는 괜히 문제가 없는 걸 문제로 되게끔 만들어 놓고 문제를 푼 것처럼 하는 아주 그 이상한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 경제 전체에 봐서는 뭐 그런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그동안에 제일 힘들었던 이 부문이 어디였냐면은 채권 시장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었죠. 네. 채권 시장에. 그래서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저기가 좀 힘들었었어요. 몰기지 시장이 10년 만기 채권 쪽이나 이런 쪽에 막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 좀 혼선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뭐 곧 정리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 하나 있는 걸 가지고 그걸 꼬투리로 정쟁을 하면서 괜히 경제에 있을 필요도 없었고 있어서도 안 될 파문을 일으켰다가 스스로 날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뭐 경제적인 여파는 뭐 크게 보지 않습니다. 하긴 뭐 이것이 무슨 뭐 지금 하원을 통과했다 뭐 상원을 통과할 것 같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주식 시장이 뭐가 확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긴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경제 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하는 말씀이 맞는 얘기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부채 상한선 문제가 첫째 넘버원, 세계에서 두 나라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글쎄 말이죠. 그거 어떤 것에 비유할 수 있냐면요. 어떤 그 자식이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와서 저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그래 무슨 차를 살 거니? 했더니 어떤 차를 사겠다. 얼마냐? 그러니까 뭐 4만 불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차 4만 불 사라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줬어요. 허락을 해줬습니다. 근데 자식이 가서 4만 불짜리 차를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자식이 부모님께 자 사왔으니까 4만 불 책을 주세요 했더니 자 오케이 그러면 4만 불 책을 줘도 되는지 안 되는데 또 우리 한번 허락해보자 이 얘기거든요.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이렇게 가정경제에서도 말이 안 되는 것을 정부경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가. 아니 진짜 이해가 쏙 되네요. 네. 그동안 정치적인 쇼를 한 거고 우리는 그 쇼 때문에 가슴이 콩닥콩닥 했던 거네요. 가슴만 일반 그 소비자분들은 가슴만 했고 채권 시장은 실제로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네. 그러나 저러나 뭐 어제 오늘 발표되는 그 이 노동시장 관련 수치들을 보면은 미국의 노동시장은 도대체가 뭐 요지부동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뜨겁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얘기죠. 그렇죠. 좋은 얘기겠죠. 네, 좋은 얘기고, 지금은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라든지 이런 걸 보더라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러니까는 뭐 그게 갑자기 늘어났다가 갑자기 줄었다가 그런 거 변동폭이 크지 않아서 안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연초에 있었던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 큰 그 테크 기업들의 그 대량 해고, 이런 소식도 지금은 없죠.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선에서 이게 이제 약간 침체 쪽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러한 대세의 흐름은 이제 약간 좀 침체 쪽으로 갈 거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크게 갑자기 하락한다든지 이런 그 돌발적인 변수보다는 서서히 조정돼가는 과정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고용시장도 그런 면에서는 안정적이지만 약간은 좀 앞으로 좀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건데 이 흐름 자체의 진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경제권 내에서의 그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은 점점 더 높아져 간다. 그러니까 많은 적응기가 오래되기 때문에 소화하기는 좀 쉬울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고용시장의 지금의 그 안정적 그 강세는 현재로서는 그 좋은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 엔비디아가 요즘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기업들을 내가 찾을 수 있을까 관심이 많은데요.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찾아가지고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네, 답은 간단합니다. 네. 절대 못 찾습니다. 아니, 왜요? 엔비디아 같은 데가 나오는 것은 항상 주식시장은
오늘 현재 있는 정보가 전부이기 때문에 아, 네.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 엔비디아가 이렇게 잘 되리라는 것을 그 날고 기는 주식 전문가들은 왜 2주 전에 몰랐을까? 아, 그랬네요. 그건 모릅니다. 따라서 네. 이런 데 대해서 하는 것은 개별 주식을 하시겠다는 얘기는 거의 도박에 가까운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되고 또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네. 그런 것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예. 그런 것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도 많이 있으니까 절대로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시장이 있는가 하면 네. 내 재산이 만약에 크게 잘못됐을 때 너무나도 내 삶의 그 파장이 크다 이런 분들은 그런 식의 도박성 그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보면서 너무 배 아파하시거나 하시다 보면 잘못하면 크게 실수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시는 대로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퀀텀 FNA 최원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